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이면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언급되는 단어,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나르시시즘을 그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성격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깊은 고통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어둡고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혹시 누군가에게는 과거의 아픈 상처를 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둠을 제대로 직시해야만 비로소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혹독한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의 다른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이 지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길을 비춰주는 소중한 행동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세계,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건강한 자기애와 병적인 나르시시즘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감을 가지며 삶의 어려움 앞에서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모든 것이 그렇듯 이 자기애가 균형을 잃고 악성 종양처럼 자라나 한 개인의 인격 전체를 잠식해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병적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음을 의미하는 임상적 진단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자아의 정교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사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깊은 공허함과 단절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마치 유령처럼 그들은 자신이 실존한다는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이 끔찍한 공허함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그들은 보상심리로서 정반대의 모습을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과대성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신과 같은 특별한 존재라고 스스로와 타인을 속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결핍을 메우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마치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 겉만 화려하게 부풀린 풍선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거대한 환상을 유지하고 지탱해줄 내면의 대상, 즉 아바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만나 이 사람은 나의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 혹은 나의 위대함을 칭송해줄 훌륭한 공급원이 되겠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상대방의 진짜 모습은 지워버리고 자신의 머릿속에 이상적인 허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스냅사를 찍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랑 폭격과 길들이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자신이 만든 허상에 완벽하게 들어맞도록 조종하고 현회하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찬사와 애정을 퍼부으며 당신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완벽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환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작업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독립적인 생각이나 자신만의 의지를 내비치는 순간 그들의 환상에는 균열이 생깁니다. 당신이 그들이 만든 아바타의 각본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이때부터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통제하고 복종시키기 위해 온갖 교묘한 심리적 조종과 공격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깊은 마음의 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모든 비극이 그렇듯 그 뿌리는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문가들은 나르시시즘에 유전적 소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발현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어린 시절에 겪는 깊은 트라우마와 학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대는 단순히 물리적, 성적 학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 아이를 과잉보호하여 세상과 단절시키는 것, 아이에게 어른의 역할을 강요하는 부모와 혹은 아이를 지나치게 떠받들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 모두가 아이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심각한 학대입니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어떤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극단적인 탈출구를 선택합니다. 바로 현실을 버리고 자신만의 가상세계, 즉 파라코즘을 만들어 그 안으로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 가상세계 안에서 아이는 더 이상 무력하고 고통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아이는 왕이 자신이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전능한 존재가 됩니다. 아이는 이 완벽한 신적 존재, 즉 거짓 자기를 창조해냅니다. 이 거짓 자기는 아이가 현실에서 갖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이가 무력하면 거짓 자기는 전능하고 아이가 고통스러우면 거짓 자기는 어떤 상처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일어납니다. 아이는 이 거짓 신에게 자기 자신, 즉 진정한 자기를 제물로 바칩니다.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원시 종교의 인신공양처럼 아이는 스스로를 희생하여 자신이 만든 신과 하나가 됩니다. 이제 그 아이의 내면에는 진정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거대한 공허, 블랙홀만이 남게 됩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고통받을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텅 빈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통을 피하기 위한 끔찍하고도 슬픈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헬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통은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의 본질을 관통하는 한 문장입니다. 특히 인간 발달 과정에서 생후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는 분리개별화라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이는 엄마라는 안전기지를 바탕으로 세상을 탐험하며 점차 독립적인 한 명의 개인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좋은 엄마는 아이가 자신에게서 멀어져도 불안해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아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안정적인 존재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엄마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아이에게 집착하거나 반대로 아이를 방치할 경우 아이는 엄마에게서 분리되는 것에 극도의 불안을 느낍니다. 살아남기 위해 아이는 엄마와 한 몸처럼 융합되어 버리고 독립적인 자아를 형성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립니다. 나르시시즘의 비극은 바로 엄마와의 이별 실패에서 결정적으로 굳어집니다. 그 결과 나르시시스트는 성인의 몸을 가졌지만 그들의 정서적 나이는 평균적으로 2살에서 3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능은 매우 높을 수 있지만 감정을 다루는 능력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또한 그들은 일화 기억에 심각한 결함을 보입니다. 엑셀 사용법이나 회사 운영 방식 같은 의미 기억은 멀쩡하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의 연속적인 이야기로 느끼게 해주는 일화 기억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한 일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내면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와 감정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 모든 것을 외부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부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타인의 관심, 칭찬, 혹은 두려움 같은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감정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인은 그들의 자아 기능을 대신해주는 부품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으면 그들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미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걸까요? 나르시시스트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친화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하고 도덕적이며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미끼는 이것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우월하고 현명하며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요. 그러니 모든 걱정과 책임을 나에게 맡기고 당신은 그저 아이처럼 편안하게 내 보호 아래 있으시오. 그들은 우리 안에 약해지고 싶은 욕구를 파고듭니다. 험난한 세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 유혹은 매우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고전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사실 삶에서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미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상처받은 아이예요. 당신의 사랑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상대방의 보호 본능과 구원자 콤플렉스를 자극합니다. 또 다른 미끼는 바로 완벽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환상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상화하며 당신의 눈에 비친 당신의 완벽한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내 눈을 통해 당신을 보세요. 당신은 이렇게 완벽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매우 중독적입니다. 당신은 그의 어머니가 되고 그는 당신의 어머니가 되는 이중모성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환상은 결국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평가절하와 폐기 단계는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의 관계를 통해 어린 시절 실패했던 엄마와의 분리를 다시 시도합니다. 독립적인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엄마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마를 나쁜 존재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당신을 학대하고 상처 주면서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떠나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시험을 견뎌낸다면 당신은 이상적인 엄마로 인증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분리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당신을 결함투성이의 나쁜 엄마로 평가절하함으로써 당신을 버리고 떠날 명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당신을 자극하고 조종하여 당신이 결국 자신에게 반발하거나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거봐, 당신은 역시 나쁜 사람이야.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하는 잔인한 연극입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통제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다른 학대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이 학대는 당신을 조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외부의 독립적인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내면의 대상으로 대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이별 과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서사를 지키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즉 스미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악마나 미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퍼뜨리는 거짓말을 스스로 진실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들의 환상은 현실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경험에서 벗어난 생존자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의 결말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우리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들은 당신을 떠난 후에도 당신을 적대적인 대상으로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합니다. 당신의 행복과 성공은 그들에게 끊임없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양자물리학의 얽힘 현상과 같습니다. 한번 연결되었던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희생자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 생존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희생자라는 이름은 당신을 고통스러운 과거에 묶어두지만 생존자라는 이름은 미래를 향한 문을 엽니다. 그 경험은 인생의 값비싼 대가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한 자신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며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터널은 길었지만 그 끝에는 분명 빛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상처가 아물고 당신의 영혼이 다시 평화를 찾기를